자, 일론 머스크의 성조기 프로필에 숨겨진 정치적 야망, 그리고 특이점에 도달했다는 AI의 현주소, 그리고 구글 웨이모를 비싼 벽돌로 만들어버린 테슬라의 압도적인 가성비까지,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 전문가가 털어놓은 테슬라 배터리의 비밀과 엔비디아의 미친 현금 흐름까지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X 프로필 사진을 성조기 배경으로 한 모습으로 바꾼 거 다들 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미국을 사랑해 하는 그런 애국심 표현 정도가 아니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점을 한번 보시면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베네수엘라의 성공적인 군사 관련 행보 직후이자 또 미국의 중요한 또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이죠. 이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 그러니까 스페이스X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국방이나 우주산업 같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결국 프로필 변경은 나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국익,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 셈입니다.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서 미국의 정치와 국방에 깊은 관여하는 그런 국가적 인물로서 본인의 위치를 확실히 잡으려는 포지셔닝 전략인 것이죠.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내용 하나를 살펴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우리는 특이점에 진입했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발전 속도를 더 이상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xAI나 테슬라 자율주행의 발전 속도가 이제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고 보고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현실적인 반론도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AI가 아무리 똑똑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이 옆에서 지켜봐야 하고 또 가끔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하니까요. 이걸 흔히 베이비시팅, 즉 아기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계속 챙겨줘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륙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아니 사람이 없이도 알아서 잘 돌아가야 진짜 특이점이지, 그렇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기술 발전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거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다음 소식을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2026년은 정말 기대가 된다. 멋진 해가 될 것이다. 라는 트윗을 남겼죠. 2026년에 사이버캡이 대량 생산되어 도시에 나타날 예정인데요. 규제 당국이 발을 맞춰주기만 하면 그럼 운전대, 즉 스티어링 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정부가 허가만 빨리 내주면 운전대 없는 로보택시를 당장이라도 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법보다는 각 주의 지역법이 더 걱정된다고 했다는 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니까 미국 전체를 관할하는 연방정부의 규제는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깐깐한 주 정부들이 개별적으로 제동을 거는 게 더 큰 숙제라는 현실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가 주마다 따로 있는 AI 규제를 연방정부로 일원화하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하긴 했지만요. 각 주들의 반발이 지금 심한 상태고요. 우리 주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면서 소송을 걸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의 경쟁을 돈과 효율의 관점에서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테슬라 투자자라면 꼭 이해하셔야 하는 그런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구글이 돈이 더 많으니까 웨이모가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자본 효율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원을 투자했을 때 도로에 몇 대의 차를 깔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분석에 따르면 이 돈으로 웨이모는 고작 20대 정도를 마련할 수 있고요. 비싼 차를 사와서 거기에 이제 더 비싼 라이다 센서를 덕지덕지 붙여야 하니까요. 반면 테슬라는 같은 돈으로 사이버캡을 무려 55대나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공장을 직접 돌려서 차를 싸게 찍어내고 값비싼 장비 없이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하니까 원가가 압도적으로 저렴한 거죠. 차가 2.75배 더 많다는 거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2.75배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게다가 웨이모 차량들은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다 보니 공기 저항도 많이 받고 또 무거워서 거대한 벽돌 같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전기료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비싸죠. 반면 테슬라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로보택시 전용으로 날렵하게 만들었으니 유지비도 쌉니다. 결국 구글이 현금이 아무리 많이 들고 있다고 해도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 구조 자체가 테슬라를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미 이제 게임셋이라는 거죠. 즉 이미 승부는 끝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재밌는 소식은 테슬라의 기술력에 대해서 중국의 최고 권위자가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평가인데요. 중국 그 공정원의 원사이자 에너지 신에너지차 분야의 거물인 순펑춘 교수가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 기술을 두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 그 배터리를 두고 그거 그냥 노트북에 들어가는 뭐 AA 건전지 수천 개를 본드로 붙여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바보 같은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이제 순 교수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지적을 했습니다. 순 교수의 말에 따르면요, 배터리 수만 개를 물리적으로 붙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그 수만 개의 배터리 셀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용접해서 전기가 통하게 만들고 여기에 BMS라고 불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MS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수천 개의 배터리 셀 각각의 전압이나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과열되지 않게 막아주고 성능을 최적화해주는 두뇌 같은 역할입니다. 중국 전문가조차도 테슬라가 가진 이 시스템 통합 능력이 바로 따라잡기 힘든 진짜 기술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화제를 돌려서요,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됐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테슬라의 독특한 기업 문화와 인재들에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테슬라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거대한 대의, 즉 사명감을 위해 일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다고들 해요. 이 엔지니어들은 공학 그 자체에 미쳐 있어서 밥 먹고 숨 쉬듯 연구에만 몰입한다고 하는데요. 실리콘밸리의 다른 기업들이 더 높은 연봉을 준다고 유혹을 해도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테슬라에 남는다는 거죠. 결국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기술이나 자율주행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들이 해결되는 거는 돈이 아니라 이제 이런 미션에 미친 이 천재들의 집단 지성 덕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엔비디아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엔비디아가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이제는 무서울 정도라는 분석이에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는 2025년에만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이 넘는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고 해요. 이제 여기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기업이 사업으로 번 돈에서 세금이나 투자비 같은 걸 다 빼고 난 뒤에 실제로 회사 통장에 꽂히는 진짜 이제 알짜배기 현금을 말하는 거죠. 즉 순수익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 2026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거라는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이 막대한 현금을 무기로 영원히 깨지지 않는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싹쓸이 할 수 있을 거고요. 경쟁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또 부품 공급망을 독점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한 1등 기업을 넘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기회를 잡았다는 그런 평가예요. 반도체 칩 쪽에서죠.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서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독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